네, 오늘 어반 스케치는 동시 녹음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아파트에서 지금 발코니 콘서트 뭐 이런 방송국에서 와서 행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잠깐 보면은요, 네,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도저히 동시 녹음을 하기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소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영상 먼저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설명을 따로 녹음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나무 실습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무를 그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먼저 자료 없이 한번 상상으로 그려보는 나무를 먼저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나무 표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나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첫 번째로 그려보는 방법은 가지를 먼저 그릴 겁니다. 나무 나뭇잎 사이사이에 보이는 가지를 먼저 그려주고요. 그 가지 주변으로 나뭇잎을 그려주는 방법. 보통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냥 가장 쉽게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쉽게 표현하는 나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온라인 수업방에서 우리 나무를 표현할 때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스케치하는 과정을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상상 속의 나무는 마무리가 됩니다. 어두운 부분만 조금 더 강조해서 끝을 냈고요. 자, 두 번째로 진행해 볼 나무는 선생님이 보내준 자료 사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본관 옆에 있는 굉장히 큰 느티나무일까요? 이게 떡갈나무 같은 큰 나무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지를 먼저 하지 않고 나뭇잎군을 먼저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에 외곽선을 먼저 작업을 한 후에 그 나뭇잎하고 이어지는 가지를 이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빠른 배속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리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나무를 표현할 때는 일단은 관찰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무의 모양을 자세히 관찰을 하면서 나무의 느낌을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가지와 나무꾼을 동시에 관찰해 가면서 그려주면 되는 방법입니다. 자, 나뭇잎을 하나하나 다 그리기보다는 눈에 띄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적절한 생략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외곽의 형태만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그려 나갑니다. 본인의 감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 그리지 말고 어, 눈에 띄는 부분들만 자기 느낌대로 표현하는 게 중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 표현은 마무리되고, 자, 이 사진 아래쪽에 있는 승용차, 이 승용차도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넣고 다음 나무로 또 이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나무는 하상도로에서 촬영한 나무인데요. 나무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부채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나뭇잎과 나무 가지가 굉장히 풍성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나무인데요. 방사형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 나무 기둥을 잡고 방사형으로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가지와 나뭇잎을 동시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수업방에서도 언급을 했을 텐데요. 나무 가지를 그릴 때 흔히들 하는 실수가 오류가 있다면은 나무 기둥을 중심으로 나무 가지가 좌우로만 뻗어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너무 평면으로 보여지게 돼요. 나무 기둥을 중심으로 좌우로 뻗어나가는 가지도 있고 앞으로 혹은 뒤로 가는 가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나뭇잎이 앞쪽에도 있어서 가지 일부분이 가려지는 부분들도 있고 나뭇잎 뒤쪽에서 나오는 가지들도 있게끔 표현하는 게 오류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네 번째 나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 번째 나무는 아파트 옆 단지에 있는 편의점 앞에 있는 나무입니다. 큰 나무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인데요. 이번 작업은 어두운 부분, 나무의 그늘진 부분을 먼저 그려주고 밝은 부분으로 그려나가는 방법입니다. 후반부에 이 나무는 채색도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잡고 밝은 부분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채색을 하겠습니다. 자, 나무 그려주는 방법. 자, 그럼 빠른 속도로 어두운 면을 먼저 잡는 표현으로 그 나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무의 그늘진 부분을 먼저 그려주고 밝은 부분의 외곽선 나뭇잎을 그려가는 방법으로 완성해가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관찰을 잘 하면서 보이는 부분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감성대로 그리고 싶은 부분, 나무를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섯 번째 나무, 수양버들이라고도 하고요. 버드나무라고도 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는 불리우는 이름이 있나요? 자, 하상도로에 역시 있는 물에 좀 가깝게 들어가 있는 나무입니다. 버드나무라고들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자, 이 나무는 나뭇잎이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접묘법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선을 반복적으로 이어주면서 나뭇잎 사이사이에 가지가 살짝살짝 드러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휘날리는 듯한 버드나무의 느낌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그려보는 식물은 화원에서 촬영한 관상용 식물 알로카시아가 되겠습니다. 알로카시아의 특징은 나뭇잎이 굉장히 크게 자라고 하트 모양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자료 사진을 잘 관찰하면서 식물의 특징적인 부분, 화초의 특징을 잘 살려서 표현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실습 과정은 물감 수채화를 이용한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붓은 물이 채워져 있는 워터 브러쉬고요. 물감은 팔레트에 짜여져 있는 수채화 물감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터 브러쉬의 특징은 물이 채워져 있어서 물 조절을 붓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눌러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겠고요. 번지기가 용이하고 필드에서 물통 없이 채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워터 브러쉬의 장점은 그렇고 단점으로는 간혹 이 물감이 안으로 역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색 중간에 붓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물감이 붓 안으로 들어가서 물이 살짝 오염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다를 텐데 지금 사용하는 이 붓은 역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물이 오염됐을 때는 워터 브러쉬 안에 물을 교체해 주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묘사하고 있는 나무의 주조색은 그린입니다. 자, 미술 전공 학생들은 퍼머먼트 그린에다가 샵 그린 내지는 후커스 그린을 섞어주면서 채색을 해주시고, 자, 물감을 처음 달아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팔레트에 있는 혹은 물감에 있는 연두색을 주조색으로 해서 살짝 진한 녹색을 써주는데요. 브라운 색깔, 갈색을 녹색에 살짝 섞어주면은 샵 그린이나 후코스 그림의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밝은 부분을 먼저 채색을 해주고 나뭇잎의 어두운 부분을 살짝 터치를 넣어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국대 나무입니다. 자,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로 잠깐 진행을 해서 왼쪽 부분은 이미 다 채색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서 사용한 그린 색깔을 그대로 활용을 했고요. 오른쪽 부위의 나무 채색은 그린에다가 레몬 옐로우나 옐로우 라이트를 좀 섞어서 앞서 사용한 색깔보다 더 밝은 부분부터 들어가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좀 진한 색깔 포커스 그린이나 비리디안을 좀 섞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리디안을 직접적으로 쓸 경우에 조금 생색의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그린 계열의
브라운 계열을 살짝 섞어서 녹색 계열에다가 갈색 계열을 살짝 섞어주면은 자,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살짝 익은 색깔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물감을 처음 다뤄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녹색에다가 갈색을 섞어가면서 진행을 해주고요. 혹은 옐로우 거, 황토색을 섞어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감이 마르기 전에 다음 색을 써서 은은하게 번지는 효과를 같이 실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고서 물감이 마르기 전에 다음 색을 넣어서 은은하게 번지는 효과를 경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나무 표현 방법은 중간색 톤의 나뭇잎 색을 먼저 칠해주고 붓에 물감 대신 물을 묻혀가면서 밝은 톤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워터 브러쉬를 이용할 경우에는 워터 브러쉬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눌러주면서 사용을 하겠고요. 워터 브러쉬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붓에다가 물을 묻혀가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중간 톤서부터 밝은 톤으로 그려가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 번째 나무 그릴 때는 어두운 면을 먼저 채색을 하고 밝은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빠른 영상으로 보고 바로 네 번째 나무 표현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나무 채색은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잡고 밝은 톤으로 풀어주는 채색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이고요. 또 개체를 묘사할 때 시간을 가장 단축시킬 수 있는 채색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두운 톤은 자, 진한 녹색 비리디안에다가 브라운 계열을 조금 섞어줍니다. 혹은 반다이크 그린이 있는 친구들은 반다이크 그린을 바로 써도 되겠고요. 인디고나 프루시안 블루 각자 선호하는 색깔로 진한 녹색을 만들어 줍니다. 진한 녹색으로 어두운 부분을 다 잡고 그린 계열로 퍼머먼트 그린이나 그리니시 옐로우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앞서 사용했던 밝은 톤을 만들었던 그린 계열로 어두운 면을 풀어줍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수양버들 나무 채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양버들은 중간 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중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밝은 톤이나 중간 톤 녹색 계열을 이용을 해서 한 줄 한 줄 칠해줍니다. 두 번, 세 번 이렇게 겹쳐 나갑니다. 어두운 부분은 한 세 번 정도 겹쳐주고요. 밝은 부분은 한 번 정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첩을 이용한 채색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로카시아는 앞서 방법들을 응용을 해서 한 번에 칠해주는 방법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터치로 묘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 스케치와 채색 실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실습은 지난번에 스케치한 반디 방앗간을 채색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